최상천의 사람나라 23강 대한민국 때 박정희의 주권전쟁 9번째 태극교와 인간개조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괴물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정도를 벗어나가지고 그 원래의 존재 목적과는 반대되는 짓을 하는 것들이 있죠. 그죠? 언론은 진실과 그 다음에 한국의 정치체제인 그 국가의 이 기본인 민주공화국을 수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언론이 진실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왜곡하고 날조하고 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하는 그런 거는 언론은 이미 언론이 아니고 언론이란 탈을 쓴 괴물이죠. 그죠? 우리나라는 그런 괴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괴물들을 양산했던 시대가 박정희 때입니다. 그래서 그 괴물들 중에 박정희 시대에 참 만들어서는 안 되는 괴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그야말로 막 죽여주는 괴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교육을 통째로 잡아먹어버린 것. 뭘까? 국민교육 헌장입니다. 그게 왜 교육을 몽땅 다 잡아먹어버렸냐? 그 국민교육 헌장의 첫 문장을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답이 딱 나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기에 제일 핵심이 뭐냐면 우리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우리로 태어나요? 그죠? 사람이 우리로 태어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상둥이도 우리로 태어나는 게 아니죠. 그죠? 다 각자 한 개체로 태어납니다. 이 개체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이제 이 우리란 말을 쓰는데, 그러면 개인은 뭐가 될까요? 그 우리의 나사가 되겠죠. 그죠? 세포, 나사, 그죠? 그 한 부위, 그런 게 되겠죠. 이 나 없는 우리라는 게, 그죠? 1960년대에 그 남북에서 동시에 생성돼 가지고, 북은 아예 나라는 게 지금 현재도 없고, 남쪽은 그래도 그 우리 속에서, 그죠? 나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상둥이도, 그죠? 우리로 태어나진 않아죠. 그죠? 누구나, 이게 이제, 우리 금기를 자꾸 깨버려야 돼요. 그죠? 옛날에는 섹스라는 게 금기였어요. 지금은 전혀 금기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누구나 엄마, 아빠의 섹스로 태어난 개인이다. 이게 인간을 이해하는 그냥 기본이라 해야 됩니다. 기본. 그래서 이 우리라는 말이 개인을 말살해버리고, 그죠? 집단주의, 나아가서는 전체주의로 나아가버리죠. 그리고 한국은 실제로 남과 북에서 거의 동시에 전체주의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주의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아직도 개인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5, 60대는 개인하면 이건 곧 이기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죠? 개인을 절대 용납을 하진 않아죠. 그런 문화가 막 곳곳에 있죠. 그죠?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 회식 문화도 그 전체적인 문화입니다. 그 박정희 향수의 이 박정희 향수라는 것도 그죠? 또 군대 향수도 거의 비슷한데 이 전체주의 향수입니다. 왜 전체주의 향수가 일어났냐 하면요. 민주화가 되면은 개인을 인정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개인은 자기 책임하에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주의에 살던 사람이 홀로 서기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민주화 이후에 이 홀로 서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보다는 오히려 이 군대식 조폭 체제에 순응하기만 하면은 뭐 줘요? 밥도 주고, 그죠? 옷도 주고, 다 해결해 주죠. 그죠? 그 시기가 오히려 그리워진 겁니다. 이게 박정희 향수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은 이게 뭔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박정희만 알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민족의 생각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무도 못 벗어나겠죠. 그죠? 벗어나가면 뭐가 됩니까? 민족의 배반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낙인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람이 그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무엇을 자기 목표로 설정하는 존재가 아니고 박정희가 설정한 사명의 담지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사명을 짊어진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인격 주체로부터 그 말이나 소나 그죠? 그런 같은 사람이 누군가 부리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말이 그죠?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그러면 민족이란 말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육헌장이다. 나를 우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이래 되면 교육이 어떻게 됐냐 하면요. 민족 중흥이라는 박정희가 설정해 놓은 목표, 그죠? 그걸 주입시키고 그곳에 동원하는 대상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렇겠죠? 그래 되면 교육은 뭐냐 하면은 동물 사육으로, 길들이기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냥개한테 사냥 목표를 정해주고 그 목표에 맞게 훈련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교육이 개개인의 개성을 발견하고 발전시키고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 거꾸로 교강시 교육, 세뇌 교육이 됩니다. 세뇌 교육은 뭐냐 하면은 교과서를 정해놓고, 그죠? 또 박정희 시대 때는 이 교과서가 뭐였죠? 국정교과서였죠. 그 다음에 똑같은 전국에서 강의를, 그죠? 녹음기 틀듯이 강의하고, 그걸 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얼마나 우수한 인간인지 판가름하고 하는 이 시스템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적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덜 떨어진 놈, 머리 나쁜 놈, 나고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예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그죠? 자기의 존재감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그죠? 한 70% 정도 돼요. 사람을 죽여놓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국민교육 현장보다가 훨씬 더 심각한 게 있어요. 훨씬 심각한 괴물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죽이고 한국인을 가미가제, 국가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는 존재, 가미가제 종족으로 만드는 슈퍼 괴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한국의 슈퍼 괴물, 놀라지 마십시오. 태극기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 슈퍼 괴물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죽이고 한국 사람을 말하자면 그 10세기에 아주 강한 개성을 가진 이 한국 민족을 어떻게 눈짓만 해도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면서 비행기를 타고 돌진하는 그런 가미가제 인간으로 만들어내는가 하는 걸, 그걸 우리 좀 구경해 보도록 합시다. 그 태극교는요, 이 박정희가, 그죠? 태극교라는 게, 이게, 박정희의 참 엽기적 행동이 굉장히 많죠, 그죠? 도저히, 아마, 고등학교 때 천재 소리 들은 사람은 제법 되죠, 그죠? 한 학교에 한둘 정도는 천재 소리 듣죠. 그죠? 그러면 전국에 한 1000개 되는 정도 학교 되니까 있잖아요, 그죠? 고등학교만 해도 수백 개 되죠, 그죠? 그럼 이 천재가 1년에 몇백 명씩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만한 천재라 가지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박정희는 정말 거뜬하게 해냈습니다. 그래서 골 때리는 엽기가 한 수십 가지 되는데, 그 중에 베스트 5, 우리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죠? 간단하게. 충성혈서 써가지고, 이 만주군관학교 간다는 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감히 아무도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박정희는 굉장히 창조적인 머리예요. 그죠? 확실해요, 그거는. 낮에는 국군, 밤에는 남노당을 하면서 언젠가는 잡힐 때를 준비해가지고 남노당 명단을 몽땅 들고 있었는, 그리고 언젠가 잡히면 요거 가지고 내 살아나야지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박정희 해냈거든요. 근데 그죠? 이 두 가지보다도 더 정말 엽기의 압권, 신의 경지에 이른 엽기, 그게 태극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태극교가 뭘 어떻게 했다? 대한민국도 죽이고 한국인의 주권을 탈취하고 한국인을, 정말 개성 강한 한국인을 가미가제 같은 종족으로 만들었다. 7.4 공동성명, 이게 야합이라는 건 나중에 다음 시간 또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 인혁당 사법살인, 이것도 참 엽기적이죠, 그죠? 여기 이 분들이, 그죠? 인혁당이라는 이름을 그때 가서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인혁당으로 몰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고이튼을 죽여버렸으니까.
여하튼 이런 엽기적인 행동을 18년 동안 서슴없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압권이 지금 말한 이 태극교이기 때문에 이 태극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야 다시는 이런 트릭에 안 넘어가겠죠. 그죠? 한국인이, 그죠? 아직도, 그죠? 태극교 신도들이요, 한 40% 됩니다. (1단계는) 우리가 뭐 전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방공우리에 가다 였는 거죠. 그죠? 개인으로 절대 안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죠? 방공우리 군대식 체제에 몰아넣는 겁니다. 몰아넣는데, 몰아넣을 때 하는 방법이 북괴놀이 빨갱이 사냥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사탄놀이하고 마녀사냥하고 똑같습니다. 조선이 북괴가 맞나 안 맞나? 진짜 악마냐 아니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북괴는 악마고 빨갱이는 악마 새끼 악마다 하는 공식이 사람들 머릿속에 세뇌가 되어버리면 됩니다. 그 사실이 어떠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하는 얘기들을 보면 다 그렇죠. 그죠? 진실이 없죠. 거기는. 어떻게든지 주입해가지고 세뇌해가지고, 그죠? 자기들 마음대로 갖고 노는 그 언술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세뇌를 하고 나면은 인간들이 알아서 기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한국인을 몽땅 방공우리에 가두는 것입니다. 방공 공식을 세뇌한 방식은 전번에도 조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괴의 만행을 아주 스릴 넘치게 그 뭡니까? TV, 그 다음에 그 신문, 그 다음 각종 매체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죠? 몇 번 보고 나면요, 이건 세뇌돼요. 북괴하면 악이다. 신고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팍 떠올라요. 이 일종의 어떤 이 조건 반응이거든요. 조건 반사를 하다가 나중에는 무조건 반사를 해요. 아무 말도 안 해도 있잖아. 그죠? 북괴, 지가 떠올라가지고 악마, 안보, 이런 게 그냥 막 떠올라요. 이게 무의식화되어 버리면요, 정말 그때부터는 정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만땅으로 보여준 다음에 반공 발광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 반공 발광대회 어떤 게 있어요? 반공 걸기대회, 반공 웅변, 반공 글짓기, 반공 표어, 반공 포스터, 온갖 게 다 있어요. 매일매일 반공 얘기를 하고,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반공 얘기를 하나도 안 빼놔놓고 하게 됩니다. 북한의 텔레비전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 그런 텔레비전 있죠? TV조선. 딱 그 판입니다. 그래, TV조선하고 조선중앙텔레비전하고 두 조선이 거의 똑같아요. 이래 되면요, 머리는 그 방공을 꽉 차게 되죠. 그죠? 그러면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 바로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를 하기 때문에. 그죠?
입은 주둥이가 되어버린데 뭐냐면 방공 어떤 사태에 따라서 거기에 동물적인 반응을 합니다. 으악 하면 죽여라 하고 그죠?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때부터 이미 인간이 아닙니다. 왜? 인간은 스스로 느끼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거든요. 그게 다 마비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제 빨갱이가 중앙정보부에서 어떻게 당하는지 은근슬쩍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곳곳에 그죠? 그 포스터, 표어, 신고 입간판, 그죠? 신고 방송, 전국이 그거로 뒤덮었어요. 우린 그 시대를 그죠?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래 되면은 짝소리 못하게 되겠죠. 그죠? 이미. 그래서 이런 공포의 세뇌 작업을 몇 년 동안 거듭하면은 저절로 로봇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로봇으로 안 변하면은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생각을 가지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다음에 죽음의 공포가 몰려와요. 그런데요, 우리 독립운동한 사람들 기억할 것 같으면 나 하나 죽는 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들이 그래도 좀 됩니다. 그죠? 그런데 나 때문에 친구, 친인척, 동창생, 마을 사람들까지 괴롭히면요, 이 사람들이 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거나 정부를 비판하는가 이런 걸 못하도록 만들려고 그래요. 그죠? 자기가 안 당하려고. 사람은 참 이기적인 존재거든요. 그죠? 그런 말도 못해요. 이래 되면은 처음에는 이성이 마비되고 그 다음에는 감정도 그죠? 공포 이외의 감정은 다 마비돼 버립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의 감정이 사라져 버려요. 그런 게 얼굴의 표정으로 한국이 다 드러났어요. 전번에도 얘기했다시피 90년대 한 중반까지는 그죠? 한국인의 표정이요, 너무나 어둡고 무표정했어요. 웃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죠? 웃음을 찾은 게 그죠? 한 90년대 말쯤부터 웃음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정도 사람들이 막 웃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한국인이 얼굴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주의를. 그 다음에는 살아남아야 하니까 본능만 남습니다. 이게 뭡니까? 짐승이죠. 그죠? 그렇죠? 짐승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짐승이 되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주입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죠? 그걸 그대로 행동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로봇이죠. 그죠? 이게 로봇이 돼가지고 이게 일종의 존재 양식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죠? 이런 로봇 인간을 보려면 그냥 북한 텔레비전 몇 장면 보면 됩니다. 그냥. 달리 과거를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민족이, 한국 민족이 이런 민족이니까요. 정말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반공우리 반공체제에 가두는 방법은 북괴 소동과 빨갱이 사냥인데, 북괴 소동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빨갱이 사냥하면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여기 나중에 이제 중앙정보부 얘기할 때 간첩단 사건이 얼마나 있었는지 내가 그 조사를 좀 해놨거든요. 그 다음 시국 사건도 이제 창작을 합니다. 그죠? 이 집안은 진짜 창조를 너무 좋아해요. 박근혜의 창조가 그 역사적 이 연원이 있는 겁니다. 창조하겠다 그러면서 국정교과서 하는, 참 어이가 없죠. 그 악마의 공조. 북괴서동은요, 박정희가 아무리 북괴서동을 일으키려고 해도 북에서 가만히서 뿌리면은 북괴서동이 안 돼요. 그죠? 뭔가 북괴에서 맞장구를 쳐줘야 되겠죠. 박정희가 김일성은 그죠? 너무너무 죽이 잘 맞아요. 그래서 마치 철천지 원수인 것처럼 욕을 막 붙여, 그죠? 서로 괴례락하고 도단이락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다 퍼부어요. 그런데 거풀을 하나 딱 뜯겨보면요, 뒷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딱 들통났던 게 딱 한 건 있었죠. 뭐예요? 이회창이가 북한에 총 쏴달라고 한 거죠. 그죠? 들통 났는 게 있었는데, 들통 안 난 건 수없이 많아요. 아직도 이걸 한국인들은 너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학자들조차도. 그래서 김일성은 북괴 노릇을 해주고, 박정희는 남괴 노릇을 정말 멋들어지게 잘해줍니다. 그죠? 이진삼이라는 그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남파공비 김신조가 있었다면 북파공작은 이진삼이 있었다. 이래 얘기할 수 있어요. 북쪽만 장난을 친 게 북괴 소동을 벌인 게 아니고 남쪽도 남괴 소동을 벌인 겁니다. 북에 가서. 이진삼이 국회에서 한 얘기거든요. 뭐라 그랬냐 하면,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 내가 이북에 3번 들어가서 보복 작전한 걸 알고 있나? 의시되면서 계세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 한국인들은 그런 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못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한국 국정원 직원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명함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막 못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권세 있는 사람이야. 이걸 의시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또 뭐 벼슬 하죠. 김관진 국방장관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진삼이가 몸으로 때려 부순 거다. 33명이 사망했다. 33명을 지가 죽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언론이 그죠? 마치 처음 있은 일인 양 우리 군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북파 공작 활동으로 수십 명의 북한군을 사살했는 것이 확인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진삼 정도가 아닙니다. 육군 방첩대도 있고 해군 방첩대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북파 공작원 수가 그죠? 1953년에서 72년 사이에 14,000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 중에 못도로 귀환하지 못하고 실종된 사람, 사실상 죽은 사람이겠죠. 그죠? 죽었더니 그쪽에서 포로돼가지고 못 넘어왔더니 그 중에 하나겠죠.
그런 사람이 7,726명입니다. 놀랍죠? 그런데 실미도 사태 때 보면, 그죠? 이 양상이 좀 드러난 게 실미도 사태입니다. 그죠? 실미도 사태 때 보면은 참 제일 힘없는 놈 있잖아. 그죠? 붙잡아다가. 그러니까 이게 죽어도 어디에서 항의할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을 붙잡아다가 정말 인간 이하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북에 총알바지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이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연평균 계산을 해보니까 366명이 죽었어요. 죽거나 실종했어요. 하루에 한 명꼴로 실종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커녕요, 계속 감시하고 또 간첩 혐의를 씌우고 그랬어요. 한국은요, 정말 이렇게 가혹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 때 이 보상법을 제정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노무현 가면 씹어 돌려요. 참 이상한 인종들이에요, 한국인은. 이게 왜 이런가를, 그죠?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그죠? 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한테는 이렇게, 씹어 돌리고 공격을 하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죽인 사람은 그렇게 숭배하는가? 이것도, 그죠? 철저한 연구와 조사가 필요해요. 나는 여기에 배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배후를 말끔하게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왜 공조를 했냐? 서로 남은 네 거, 북은 내 거, 이래 하자는 거예요. 이래 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독재자가 뭐로 둔갑해요? 영도자로 둔갑해요. 우리를 보호해줄,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죽이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우리의 수호신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진짜 수호신은 어디 있습니까? 박정희의 수호신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의 수호신 미제국주의와 박정희입니다. 진짜예요. 이 적대적 공조라고 그래요. 공생극이라고 하고. 그래서 백 없는 청년들 제물로 해가지고 1인 슈퍼파워를 서로 지원해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앤박이 뭐예요? 김일성과 박정희. 이놈들이 진짜 악마다. 그걸 알아야 된다. 우리 한국 민족이 정말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깨닫기는커녕 최고의 영웅, 5,000년 내 최고의 영웅으로 숭배하죠. 왜? 이 사람들이 수호신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 되면요, 반공우리에 알아서 입장하게 됩니다. 알아서 기계되고 알아서 입장하게 됩니다. 특히, 그죠? 전번에도 얘기했다지만, 이 고문의 효과가, 그죠? 굉장히 커요. 심리적으로 이미 제압을 당해버립니다. 고문 소문을, 그죠? 교묘하게 펴뜨려요. 그래서 알아서 기고, 북계 소동과 빨갱이 사냥을 반복하게 되면은
자기는 빨갱이와 북괴를 단호하게 거부한다는 걸 말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게 처참한 정도죠, 그죠? 그 자기 왜곡을, 그죠? 스스로 해요, 자기 왜곡을. 그러면서 이걸 보여주면서 방공으로, 우리로 알아서 기어 들어간다. 나 혼자 같으면 총이라도 한번 쏘고 싶지만은, 그죠? 새끼 딸려 있고, 부모 있고, 그래 못합니다. 태극교 2단계, 요런 정도 만들어 놔면 이미 제압이 되어 있거든, 그죠? 여기에다가 신성한 의무를 딱 씌웁니다. 어떻게 씌우냐? 그 대표적인 게 국방의 의무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방공체제에 가두는 과정에서 그죠? 박정희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란 말을 그냥 끝없이 해요.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모든 언론에서, 그죠? 모든 교육에서 신성한 국방 의무라는 여하튼 이 하나의 이 국정 진리를 만들어내요. 국방의 의무가 왜 신성하냐? 이래 이의 제기를 하면 왜 되겠어요? 빨갱이 때문에. 국방은 그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야. 국가가 져야 되지 왜 주권자가 져야 되냐. 이래 이의 제기해도 그래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세뇌가 당하면 전혀 거기에 저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성한 국방 의무에서, 그죠? 한국인의 90%가 아직 못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국방이 신성한 국민의 의무가 되는 순간 국군은 조폭체제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서는 이게 의무니까, 그죠? 의무고 이게 최고의 이 목표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하여튼 군대에서 하는 온갖 짓이 있잖아, 그죠? 요즘은 막 많이 죽죠? 자살도 많고, 두드려 맞아 죽기도 하고, 그래도 아무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요. 저거요,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그죠? 이 군에 대한 주권자 감시가 돼야 돼요. 주권자 감시가 되게 되면은 이 사람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거는 안 되거든,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 감시 체제가 일정하게 도입되면요, 안 돼요. 그 다음에 군에 대한 군대 내의 재판권을 빼앗아야 돼요. 민간 재판을 다 가져와야 돼요. 군대들한테 맡겨 놔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그 특권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모든 범죄가 정당화되고 정당화되어 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신성한 건 민주국가에서 신성한 건 뭡니까? 주권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신성한 주권을 가진 주권을 가진 주권자가 뭐로 바뀌어 버리냐?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짊어진 졸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 저자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끝없이 세뇌를 하느냐? 목적이 요거거든요. 이때부터는요, 이런 노래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메아리치기 시작합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하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허이 허이 뭐 이런. 아, 그래서 이 노래 모르면 간첩, 그거 보면 간첩, 여자는 면제. 자칭 진보주의자도 대부분 양심적 병역 거부에 조차 있잖아, 그죠? 계급품을 물어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계급품.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오태양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양심적 병역 거부한 친구. 그 지금 그 감옥 가고 군대 안 갔거든요. 얼마나 아고라에 들어가 보면 아고라가 한국에서 그래도 그 제일 진보적인 데예요. 아고라에서도 그죠?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거의 한 90%가 그죠? 막 갈게 돼요. 정치부에서도 이게 뭐 경례에 대해서 하는 것도 군필자와 미필자 외치기 그러면서 그래서 그것도 진보 진영에서 그래서 이제 한국의 진보 진영도 이 신성한 병역 의무로부터 아직 못 빠져나왔다, 이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민주국가에서 그죠? 국방은 누구 의무다? 국가 의무다. 이건 아주 원론 중에 원론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주권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죠. 생명과 지키는 수단으로서 군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국민의 의무가 아니고 국가의 존재 이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왜 주권자에게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뒤집어 씌웠을까? 지금까지 얘기한 이유 때문이죠. 그죠? 이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라는 개념은 그죠? 사실은 왕조 시대의 개념입니다. 왕조 시대 그죠? 사실은 다 토지는 농민이 자기 조상 대대로 개간해가지고 자기 땅으로 만든 거죠. 그죠? 그런데다 거기에다 세금을 거두고 하려하니까 뭘 뒤집어 씌우냐면 이걸 왕토라고 뒤집어 씌워요. 모든 토지가 왕의 것인데 왕이 하사해 준 것처럼 뒤집어 씌워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만드는 거죠. 그죠? 요것도 아주 날씬한 창조죠. 그죠? 창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왕토 사상을 날조해가지고 군주 주권을 만들어냅니다. 군주 주권 체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군주는 국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권의 소유자다. 는 겁니다. 그래서 군주는 땅을 신민한테 빌려주는 대신 뭘 받죠? 몇 가지를 받습니다. 그죠? 첫째는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는 제일 큰 죄가 뭡니까? 불충, 반역죄죠. 그죠? 그러니까 충성의 의무를 딱 뒤집어 씌워 나누면은 그죠? 거기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왜? 바로 죽여버리니까. 네가 무슨 임금 자격이 있어? 이 소리요. 그 죽음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납세라고 했는데 뭐 좀 더 정확하게 납조의 의무입니다. 뭐 요즘 막 쓰기 편하게 납세의 의무라고 칩시다. 그 세금 걷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군역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 장정들한테 군역을 부과하죠. 그죠? 그 다음 여역을 부과합니다. 각종 뭐 길 닦고 뭐 여하튼 일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여역을 부과합니다. 이게 다 왕조 시대의 구조입니다. 그죠? 그래서 왕은 주권을 세습하고 신민은 의무를 세습하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왕국에서는 충성, 납세, 군역, 요역 이런 게 황국 신민, 국민의 4대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국가에서는 국방, 교육, 노동, 수세 이런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세금 거두는 게 국가의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납세가 국민의 의무가 아닙니다. 국민의 의무 같으면 세금 이 소득이 없어서 세금 못 내는 사람 어떻게 해요? 의무를 방기한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 보내야 되겠죠. 그렇죠? 국방의 의무가 진짜 맞다면 여자는 전부 감옥 보내야 되겠죠. 국민의 의무가 맞다면. 그렇죠? 이 여자 군에 안 가잖아요. 국방의 의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이게 국가의 책무다는 걸 한국인들이 깨달아야 주권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공격을 해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민주적인 사고방식이 대단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정희가 국민의 4대 의무를 지어놓고 어떻게 갖고 놀았냐. 국방의 의무를 지어놓고는요, 뺑뺑이 돌렸죠. 그죠? 학생은 교련으로, 청년은 쫄병으로, 장년은 향토 예비군으로, 노년은 민방위로, 여성도 교련, 향토 예비군, 민방위 훈련 다 받았습니다. 이 뺑뺑이 거부하면 역시 빨갱이. 납세의 의무를 납세의 의무를 뒤집어 씌워놔놓고 어떻게 악용하냐. 세금 매기는 것 가지고 온갖 삑을 다 뜯어요. 그 다음에 국가가 경제권을 가지고 시장 경제가 아니고 관치 경제를 하면서 10% 리베이트 받아요. 그게 날강도예요, 날강도. 그 다음에 재벌한테 특혜주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특혜주고, 탈세 눈 감아주고, 그 대신에 뭘 받아요? 정치자금, 그죠? 계속적으로. 교육의 의무를 뒤집어 씌워놔놓고는 어떻게 하냐? 의무교육을 하는데 완전 군대식 주의식 똥개 훈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 예를 들어서 70점 이하 또는 받아쓰기 10문제 중에 3문제 이상 틀린 사람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손바닥 맞고, 그죠? 회초리 맞고, 그죠? 그 다음에 더 재수 없으면 아구통 돌아가고. 그랬어요, 우리 시대, 그죠? 이게 의무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교육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국민 의무든 뭐든. 의무교육 쓰면 안 되고 권리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죠? 그래서 피교육자는 피 터지게 맞는데 대답 못 한다고, 문제 못 푼다고, 성적 나쁘다고, 질문한다고, 연애 편지 쓴다고,
만화 본다고, 일기 안 썼다고. 맞을 구실은 한 10,000가지도 넘을 겁니다. 그죠? 지가 정하면 그게 맞을 이유예요. 근로의 의무를 뒤집어 씌워놔놓고 어떻게 해요? 노동자에게 김성이하 대우를 합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이거는 한국이 최악이었죠. 그죠? 지금 또 최악 수준입니다. 노동상권은 이 시절에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냥. 그 짐승이야 취급받은 거는 뭐 두드려 맞는 건 보통이고 똥을 퍼버가지고 그죠? 동일방직에서 노조한다고 똥을 퍼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때 시위 이 전태일이 자살하고 분신하고 그럴 때 우린 기계가 아니다 말이지. 우리도 인간이다 하는 요구였어요. 그래서 신성한 주권을 가진 주권자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짊어진 쫄병으로 싹 바꿔치기 했다. 그렇게 주권자와 국가의 관계를 전도시킨 다음, 그죠? 뒤집어 놓은 다음에 독재자는 유유히 국가에 올라타고 쫄병에게 호령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이름이 바로 영도자, 지도자, 수령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언론에서 지도층 뭐 이런 소리 나오면 막 짜증이 나요.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고. (3단계) 이제는 이렇게 되면 그죠? 이건 견마나 로봇으로 만드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사냥개로 만들고 그래서 3단계에 되면은 국가와 독재자에 대한 충성 의무를 의례화하고 제도화합니다. 그래서 독재자는 신적인 존재가 되고 국가는 신성한 것이 되죠. 그죠? 그래서 국가는 절대로 침범해서 안 되는, 떠받들어야 되는 존재가 됩니다. 사실은 민주공화국의 핵심은 뭐죠? 국가의 주인이, 인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그죠? 국가는 뭐예요? 이 인민의 주권을 실현하는 수단이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뒤집어져 버린 거죠. 72년 8월 박정희는 드디어 태극교를 창시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기억하시겠죠? 그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요 이제 노무현 때 2006년인가 7년에 바뀌었죠. 그죠?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것도 안 됩니다. 사실은. 국가에 대한 충성맹세는 누가 해야 되느냐?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권자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무한한 충성을 바칠 것을 맹세합니다.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지가 해야 될 걸 국민한테 딱 짐을 지어놨죠. 그죠? 그래서 주권자와 국가의 관계가 완전히 전도되고, 이건 몇 번째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주권자가 어떻게 됐냐? 신성한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할 것을 맹세하는
태극교 신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대한조폭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 조폭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충성맹세가 있는 나라는 딱 두 나라입니다. 미국하고 한국뿐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내용과 실제 어떤 시행하는 걸 보면은 거의 극과 극입니다. 미국의 충성맹세는 그 나중에 이제 제가 그 태극교와 수령교라는 걸 한번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유와 공화국을 지키겠다는 다짐입니다. 학생에게, 그렇지만은 학생에게 성조기에 대한 경례를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까지 나왔어요. 그것도 근래 난 게 아니고 1943년도에 났습니다. 이거 확정된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조기에 대한 경례는 그죠? 어떤 특별한 의례 때도 잘 사용 안 하죠, 보니까, 그죠? 강요하는 그게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번에 우리 얘기 한번 했었죠. 미국에서는 성조기 태워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성조기를 태우는 것도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한국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태극기에 대한 충성맹세와 의례를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대한민국 국기법이라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태극기 훼손은 물론이고 성족이나 다른 나라 국기 훼손도 처벌됩니다. 형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성조기 태웠다가 징역 10개월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참 한국은 세상에서 유례가 없는 짓을 너무나 많이, 너무나 자주 하는 나라예요. 이런 충성맹세라는 게 그죠? 추적을 해보면요. 그게 뭐냐? 박정희가 대일본 제국에 바쳤던 충성혈서 있죠. 그죠? 그 충성혈서를 전 국민에게 제도화해 놓은 것입니다. 바치죠. 그냥 멍하죠. 우리가 그런 나라라는 걸. 충성혈서를 보면요.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함. 그 다음에 그 동봉한 편지에 보면은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멸사봉공, 견마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 그 다음에 만주군관학교에 충성선서가 있어요. 거기에는 어떠냐 하면 대동아 공영권을 이룩하기 위해 성전에서 나는 목숨을 바쳐 사쿠라와 같이 훌륭하게 죽겠습니다. 이제 이 군인이니까 이제 이래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게 뭡니까? 마음을 바치는 건 뭐예요? 충성하는 거죠. 그죠? 마음을 다 바치는 거. 몸을 다 바치는 거는 죽는 거예요. 그죠? 몸과 마음을 다 바친다는 건 국가를 위해서 무조건 충성하고 목숨 바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충성맹세는 그죠? 충성혈서나 충성편지 박정희가 했던 거 그죠? 이거는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에요. 정말 나쁜 놈이지만은, 정말 골 때린 인간이지만은, 이건 어디, 그래도 박정희 개인 문제죠. 그죠? 견마 노릇을 하든 말든, 한 번 죽겠다 했으니까, 그죠? 한 번 죽든 두세 번 죽든, 그건 지 마음입니다. 그죠? 이때 좀 죽어버렸으면 괜찮았었는데, 그죠? 그래서 죽든 말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남에게는 별 영향이 없다. 그런데 충성맹세는 다릅니다. 한국인이 황국 시민으로 변해버렸어. 그죠? 그죠? 뭐가? 주권자가 한국 시민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고 몸과 마음을 바쳐 견마의 충성을 다해야 하는 존재로 딱 규정이 됩니다. 이 충성맹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본 제국에 바치겠다고 다짐했던 견마의 충성을 전 국민에게 강제화하고 제도화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죽이고 한국인을 가미가제족으로 만들어버렸다. 그죠? 우선 조국과 민족이란 이 말이 그죠? 여기에 전혀 합당되질 않은, 말하자면 얘들은 언어의 수준도 너무나 떨어져요. 언어의 수준도. 대한민국을 조국이라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 나라예요, 조국은. 그죠? 나의 나라가 아니에요. 모국이라는 뜻 말도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이해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국이라고 얘기했나? 왜 캐겠어요? 정체가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정체가 뭡니까? 대일본 제국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조국이라고 본 겁니다. 이 말은 전혀 여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민족의 충성을 바치라 그랬는데, 민족이 남쪽에 뭐 있어요? 북쪽에도 있고 고려족도 있고 조선족도 있고 코리안도 있고, 그죠? 민족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데 그 민족의 충성을 바치라 그러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이미 민족이라는 건 국가를 넘어서는 카테고리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뭘 제정하면서 민족의 충성을 바치라 하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하튼 이런 이상한 조국과 민족에게 충성을 바치라, 몸과 마음을 바치는 존재가 그게 가미가제 특공대 영상들이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천황이 내렸다는 거죠. 술 한 잔 딱 마시고는 천황 폐하 만색하고는 비행기 타고 죽으러 가요. 그런 인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이래 되면 이건 대한민국이 아니죠, 이미. 그죠? 그래서 드디어 박정희는 인간 개조에 성공하게 됩니다. 기독교와 태극교가 그죠? 사실은 거의 똑같아요. 기독교의 신은 야훼죠, 그죠? 태극교에는 뭐 신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절대적 존재가 뭡니까? 조국과 민족이죠, 그죠? 절대적인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헛소리라는 건 앞에서 얘기했죠, 그죠? 상징물도
비슷해요. 기독교인은 예수의 대리보소, 원죄를 예수가 대신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교의 어떤 상징물이 됐습니다. 그죠? 한국에서는 그죠? 태극기가 그 상징물이에요. 태극기가 신성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하늘 높이 달아났죠. 그죠? 예배도 거의 같아요.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에 대한 목례와 성호 알죠? 그죠? 그 다음에 주기도문 낭송, 찬송가, 목사의 설교, 이런 식으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죠. 한국의 태극교는 국민의례라는 게 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충성맹세 낭송, 애국가 연주 제창,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대통령 훈시,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또 계율도 있어요. 기독교의 계율이 10계명 있죠, 그죠? 태극교의 계율은 대한민국 국기법, 형법 제105조, 이 한국 국기 국장에 모독을 하면 징역 몇 년 이상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제106조, 이 국장 비방. 근데 이건 태극기뿐만 아니라 남은 나라 국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한 나라만 예외가 있어요. 어딜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공기는 밟고 찍고 오줌 눕고 침 뱉고 온갖 짓을 다 해도 불태워도 그건 전혀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국가가 아니다고 보기 때문에. 반국가 단체라. 세계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유일한 나라. 한국이죠. 그죠? 그래서 북계는 한국의 사탄, 이슬람은 기독교의 사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악마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도 똑같아요. 사실은 이 종교의 근본이 종교를 먹여 살리는 게 바로 요놈입니다. 종교를 유지시켜주는 게 바로 요놈입니다. 기독교 천년요. 그 기독교의 뻥을, 그죠? 상식만 가지면 그 뻥이라 하는 거 다 알아요. 그죠?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고 온갖 뻥이 다 들어있죠. 그죠? 그런데 왜 그걸 못 벗어나느냐? 이 악마 때문에 못 벗어납니다. 무지막지한 악마적을 창조하고, 그죠? 그걸 사람들 머릿속에 세뇌를 시킵니다. 그러면요,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일어나냐 하면요, 죽음에 대한 공포, 심판에 대한 공포, 내세에 대한 공포가 일어납니다. 이게 딱 일어나는 순간에 종교의 목적은 달성됐습니다. 한국 기독교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런 짓은. 그래서 기독교에는 초현실 세계의 괴물로서 사탄이라는 걸 설정합니다. 그죠? 만들어내요. 창조해요. 그죠? 그 다음에 현실 세계에 있는 사탄의 꼬봉을 만들어내죠. 그죠? 그게 뭡니까? 마녀입니다. 그죠? 그 마녀에 대해서는, 그죠? 정말 너무나 잔혹해요. 있잖아. 그죠? 남자는 그래 당하면은 보복을 해요. 살아남으려고 발버둥도 치고, 그죠? 보복도 한데, 여자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자를 표적을 해서 이 표적으로 삼아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만원도 많이 처형했어요. 예? 만원도 많이 마녀에 비해서는 숫자가 너무나 적어요. 한 20분의 1, 30분의 1? 뭐 한 1%나 될까? 마녀에 비해서는 택도 없어요. 태극교도 그죠? 나라 바깥에 괴물이 있어요. 그게 북괴죠, 그죠? 그 다음에 나라 안에 그 괴물의 꼬봉이 있어요. 그게 빨갱이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구조가. 빨갱이는 뭡니까? 주로 반독재, 민주주의, 진리, 정의 이런 걸 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마녀의 사냥교본도 있어요. 사냥교본. 기독교에도 있고 태극교에도 있어요. 사냥교본이. 기독교에는 마녀 사냥의 교본이 있습니다. 그 어떤 신부가 지은 건데 마녀의 망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마녀는 어떤 인간에다가 다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그죠? 그래도 국가보안법보다는 좀 나아요. 태극교의 빨갱이 사냥 교본이 국가보안법이에요. 이거는 구체적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너 빨갱이 짓하면 빨갱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본까지 다 가지고 있다. 그 중세 기독교하고 똑같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종교의 마녀 죽이기, 빨갱이 주의가 그 500년을 사이에 두고 대자비로 나타납니다. 1431년에 20세 처녀 잔 다크를 마녀로 모아가지고 화형을 시키죠. 그죠? 정말 프랑스 인간들도 참 골 때리는 인간들이죠. 제국은 45km 이하였다. 그 인민혁명당원으로 날조해가지고 사형선고를 내리고 다음날 8명을 처형해버립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요, 기독교보다도 훨씬 저질인 게 태극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래도 그죠? 사랑의 탈을 썼어요. 그죠? 사랑 빼면 기독교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 사랑의 탈을 쓰기 시작한 게 그죠? 처음부터 쓰기 시작한 게 아니고 권력을 잃어버리니까 사랑의 탈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종교가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인류의 최악의 범죄 집단을 꼽으라면 나는 기독교를 꼽겠어요. 종교재판, 마녀사냥, 십자군 원정, 아메리카 학살과 약탈, 나치 뒷거래, 상습적 어린이 성추행, 성폭행, 그 다음 최고의 성폭행 그룹, 한국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최고의 성폭행 그 직업군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뇌와 채찍을 통해 중세 천년 동안 절대 권력을 누렸는데 이게 시민혁명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 권력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국가로 가버렸죠. 그죠? 이제는 종교가 더 이상 권력을 가지기 어렵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사랑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프란시스코 가는 것도요, 진실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로마 가톨릭의 그 예산을, 그죠? 진짜 약자를 위해서 편성을 해야 돼요. 근데 온갖 장사 다 하죠. 진실성이 없어요. 그냥 종교가, 그죠? 뭔가 성스러운 걸 하고 있다는 걸 그냥 계속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거짓이다.
그렇지만은 종교는 헛소리라도 사랑과 자비를 외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외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사랑과 자비를 안 하면은 뭘 받아요? 지탄을 받고 욕먹고 하죠. 그죠? 그렇죠. 그죠? 태극교는 아닙니다. 아예 적개심의 종교입니다. 종교의 그죠?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경천애인입니다. 하늘을 존경하고 따르고, 그죠? 하늘의 뜻에 따르고. 그러니까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스러운 어떤 가치 있잖아, 그죠? 그걸 따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종교가 어떤 종교든 표방하는 껍데기입니다. 실제로 그러냐는 건 딴 문제이고. 이게 없으면 이제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죠? 영생교 같은 겁니다. 그런데 태극교는 아예 그런 사랑, 자비 같은 가치는 없고 박정희를 빼닮았어요. 박정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충성혈서, 일본의 개를 자임하고 낮에는 국군하고 밤에는 빨갱이 노릇하다가 위기에 몰리자 동지를 몽땅 팔아먹고 자기는 살아남는 그런 인간이거든요. 이런 태극교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박정희는 뭡니까? 이런 인간이라면 아무도 안 믿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언제 누가 자기를 위해하고 죽일지도 모른다고 늘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존재를 불신하는 사고방식이 뭐냐면 반공주의입니다. 반공주의 핵심이 그겁니다. 네가 나쁜 놈이고 너를 죽여야 되고 너를 빨갱이라는 걸 발견해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없죠, 여기는. 그죠? 그렇죠? 요게 사무라이 정체성입니다. 사무라이는 나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사무라이는 어떤 존재? 주군을 위해서 원수를 갖고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반공주의입니다. 그래서 반공주의를 갖게 되면은 그죠?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고 적개심을 가지게 되고 신고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완전히 왜곡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박정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대신 내 이웃을 의심하라. 내 이웃을 신고하라고 요구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껍데기나마 이웃사랑 종교라고 한다면은 태극교는 이웃 신고 종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종교적 세뇌가요, 정말 최악의 범죄입니다. 그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려고 할 것 같으면 북한을 보면 됩니다. 자기를 로봇으로 만든 사람을 위대한 수령이라고 하면서 그죠? 사진을 갖다 걸어놔 놓고 경배를 하고 있죠. 울부짖으면서. 인간이 그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슬람 자살 폭탄 테러 보면 그죠? 자살 폭탄 테러의 원조가 누굽니까? 가미가제죠. 그죠? 세뇌는 인간성을 죽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알죠? 그죠? 인간의 본능까지도 죽여버립니다. 그래야 로봇이 되죠. 그죠? 우리 흔히 삶의 본능 그죠? 그죠? 그 본능을 없애야 뭐 어떤 짓을 합니까? 자살폭탄 테러 되죠. 가미가제 되죠. 유럽 중세 기독교 천년의 비밀이 바로 이 세뇌와 채찍입니다. 세뇌를 시키고 마녀 사냥으로 채찍질하고. 그래서 합리적 사고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뻥이 뭔지는 다 일일이 얘기 안 할게요. 종교에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로 되어버립니다. 어릴 적부터 세뇌를 하고 마녀 사냥을 곁들이면 누구나 뻥의 노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뻥의 노예에서 벗어나는데 1000년이 걸렸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죠? 태극교가 바로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는 최악의 범죄이기 때문에 종교적 세뇌는 15세 이하에서는요, 종교를 금지시켜야 됩니다. 15세를 넘어가지고 자진해서 종교인이 되겠다 하는 그건 갈불 어쩔 수 없지만은 이래 나누면요, 종교 인구 장담컨대 5% 이내로 줄어듭니다. 그 초등학생, 중딩한테 종교적 뻥을 주입하는 것은 뇌에다가 마취주사 놓는 흉악범죄다. 정말 흉악범죄입니다.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뇌 인간개조에 성공했다. 태극교를 봅시다. 십자가 불상처럼 태극기를 정중하게 딱 걸어놔 놓고, 그죠? 종교 의례하고 종교 양식하고 똑같아요. 각종 의례를 다 지내죠, 그죠? 태극기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충성맹세를 해가지고 태극교의 생활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대표적 태극교 의례가 국민의례와 국기 강화식입니다. 국민의례는 조직이라고 있는 조직은요, 각종 기념식과 행사 때 반드시 국민의례를 거행했어요. 이게 그죠? 한 2000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죠? 이걸 넘어서려고 했던 게 뭡니까? 국민의례를 넘어서려고 했던 게 민중의례입니다. 그죠? 그죠? 그런데 그죠? 민중의례를 하는 사람들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관, 동창회, 노래자랑, 회갑잔치, 운동시합, 지금도 야구시합 할 때 하죠, 그죠? 근데 요즘 잘 안 따라 한대요, 젊은 사람들이. 나는 그 젊은 사람들한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이요, 태극교에서 벗어나라. 충성맹세를 거부해라. 네가 나한테 충성해, 그래야 됩니다. 국가를 보고, 그죠? 내가 주권자인데 왜 너한테 충성을 해야 돼? 그래서 신성불가침이 됐죠, 그죠? 의례의 앞권은 국기 강화식입니다. 78년도 10월 1일 이후에 오후 5시만 되면 모든 한국인이 라디오 구령에 따라서 작곡 음입니다. 음악이 쫙 나오고, 그죠? 일동 차려 끄면 다 일어서고, 국기에 대하여 경례하면 전부 이래. 그것도 그게 있어요. 모자를 쓴 사람은 거수경례, 모자를 안 쓴 사람은 가슴경례. 이래가지고 다 정해놨어요. 이 장면에서, 그죠?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훌쩍 능가해버립니다. 10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10만 집단체조와 100만 궁중대회였죠, 그때. 외국 기자 불러놔놓고 이지됐어요. 지 국민을 얼마나 똥개 이하로 취급했으면, 그죠?
이 장면에서 그죠? 정말 박정희는 엄청난 일을 해낸 겁니다.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일.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을 박정희가 해냈습니다. 어떻게? 전 국민을 로봇으로, 태극 로봇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때려도 말을 들을까 말까 하던 한국인을 주인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는 로봇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역시 우리 민족은 대단하죠. 북에서도 이 무렵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건 또 나중에 얘기할 조폭교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